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싸움입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팰리세이드를 타보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팰리세이드 시승회인데요.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많다니. 짜자자자자. 그쵸, 이렇게 조금 어두운 컬러에서 존재감이 좀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실버 컬러는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밤 라떼 색상 같은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여서 괜찮고요. 보통은 흰둥이가 정말 진리라고 하는데 팰리세이드는 저는 이번 신형만큼은 이 화이트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타고 갈 컬러가 바로 이 실버 색상인데요. 후면에서 볼 때 이 측면부의 이런 가니쉬랑 톤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밝은 실버라면 실제 바디 컬러는 살짝 더 톤 다운된 실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체감이 좀 덜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제가 이 팰리세이드 신차 출시 현장에서 스커트를 입고 차량에 이제 올라타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바지를 입고 타니까 꼭 손잡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드디어 이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주행을 해보네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워낙 신차 나오고 나서 소식도 기다리시고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승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동을 켤 때 제가 손을 계속 이렇게 막 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운전대 뒤에 스타트 스톱 버튼이 있어서요, 이렇게 누르시면 시동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디스플레이 위쪽에 덮개처럼 대시보드가 들어온 디자인이라서 혹시 주행을 할 때 키가 너무 크면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크신 성인이시면 시트를 조정을 해서 높이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이 계기판의 정보보다 지금 이 차량도 보면 앞에 HUD가 굉장히 크고 또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전방의 정보를 체킹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형 팰리세이드의 키란 말이죠. 사실 현대차의 모든 라인업이 다 이 같은 키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에 들어갔을 때 이 키가 되게 귀여웠는데, 이렇게 팰리세이드처럼 엄청 큰 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 키의 가벼움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좀 이렇게 큰 이 플래그십 SUV에는 조금 더 묵직한 키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대형 SUV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을 좀 최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후방 상황 체크할 수 있는데, 저는 역시 일반 룸미러가 아직까지는 더 익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주행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뭔가 이게 레버 아니면 뭔가 버튼 막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진 기어로 바꾸시고요. 일단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번 신형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최초로 신형 팰리세이드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승을 통해서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건 2.5 가솔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3.8 가솔린이 이제 삭제가 되면서 아예 2.5 가솔린 터보를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이 대배기량의 느낌을 그래도 흉내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약간은 기대해보면서 차량을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초반에 주행하면서 지금 좀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전에 신호를 받아서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주행을 할 때 속도를 거의 내지 않고 완전 저속 상황에서 엑셀에 발을 살짝 올리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전 주행을 하잖아요. 엑셀을 살짝 가했을 때, 그쵸, RPM이 지금 올라가면서 속도도 덩달아서 올라가지만 그만큼 진동감이 스티어링 휠 쪽으로, 운전대 쪽으로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래도 가장 풀체인지로 새롭게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구형 대비해서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상을 좀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진동감,
제일 먼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주행을 하려고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자세를 잡았을 때 엑셀에 발을 올려서 이렇게 속도감을 내면 엑셀 페달에서도 진동이 좀 올라옵니다. 풋레스트에 지금 왼쪽 발을 올려두게 되는데 이쪽에서도 진동감이 아예 없진 않죠, 당연히. 근데 이것보다 엑셀 페달에서 발을 밟았을 때 RPM이 오르면서 느껴지는 그 진동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지점이 이 차를 지금 초반에 주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고급스럽네, 좋네 라고 느끼기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내 모든 이 변화들 직접 타보면 너무 고급져졌다 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서 오는 감성이고요. 주행을 할 때는 사실 그게 바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말 주행 초반이니까요. 계속 좀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지 살펴볼게요. 사실 지금 시속 한 60 정도로 완전히 좀 중저속 상황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자, 이럴 때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와 구형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소음이에요. 가솔린 2.5 터보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얘는 전기차도 아니죠. 소리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구형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리는 풍절음 혹은 노면의 소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동감을 제외하고 이 소음 측면에서는 시속 60, 70 정도의 상황에서 거의 전기차 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속도를 살짝 올리면 약간 거슬리는 배기 사운드가 좀 들리는 지점이 있고요. 유의미한 것은 속도를 제가 확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은 크게 눈에 띄게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주행하는 쪽이 인천의 영종도 근처인데요. 여기가 바다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나 이런 것들이 거친 상태거든요. 근데 차체가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느낌 없이 가장 중요한 이 풍절음,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을 많이 걸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는 좀 듣기 좋은 질감의 사운드는 아니네요. RPM을 한 5000까지 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완전히 고속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브레이킹 자체가 아주 예민한 타입은 아니지만 적당히 부드럽게 감속을 제어해 줍니다. 이거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부는 바다 근처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랑 문을 닫았을 때 상당히 차음 능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꽤 큰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흡음재 같은 것들이 좀 탄탄하게 보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구형 대비해서는 이 소음이 진짜 많이 잡혔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가 가뜩이나 차가 컸는데 더 커졌잖아요. 실제로 신형이 되면서 전장 자체도 5m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전폭이 큰 차이를 느끼진 않지만 전폭 자체가 좀 커 보이는 이유가요. 전면부에서 보는 보닛 자체의 디자인을 살짝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차가 좀 더 부피감이 생기게 되죠. 이 도로에서 약간 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 전방 주시를 할 때도 보닛이 상당히 차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눈길을 끌게 만듭니다. 큰 차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원래 사실 팰리세이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카니발 탈 때랑 되게 비슷했었거든요. 차는 진짜 큰데 막상 타보면 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구형 대비해서 지금 신형이 큰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건 디자인상의 변화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확실히 이 3세대 플랫폼을 쓰면서 전반적인 차체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정확하게는 좀 탄탄해졌다? 이 서스펜션도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구형에 대비해서 차량의 토크밴드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힘을 그래도 꽤 여유롭게 잘 끌어낸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속했을 때의 직진성이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 계속 주행을 했을 때
따라붙는 엔진의 회전 질감 있잖아요. 중속에서 고속을 확 칠 때 그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발진력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3.8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행을 하고 엑셀 페달을 딱 가속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속도가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진성을 어느 정도 쭉 이어서 가준다는 거죠. 팰리세이드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이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이고 평범한 생각이 드는데, 단지 튜닝을 통해서 좀 장거리 크루징할 때 느껴질 수 있는 고급감을 이전보다 더 향상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의 신형 차량이니만큼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다 최신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버튼 누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평균 속도에 맞춰서 100에 두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차간 거리도 이 좌측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속 100에 맞춰둔 상태에서 손을 떼고 맞춰놓은 설정 속도에 따라서 차량이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는데요. 요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죠. 차량의 토크를 일으켜서 이 토크에 반응하게 하는 핸들이 있고요. 정전식으로 살짝 터치만 해도 이 경고가 꺼지는 이런 작동 방식이 있는데, 이 차량은 다행히 정전식의 핸들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토크 감응형이 되면은 내가 직접 어쨌든 차에 토크 움직임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별로거든요. 이게 있으면, 자, 지금처럼 쭉 주행을 하다가 꽤 길게 주행을 하네요. 자,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이렇게 떴을 때 살짝 터치만 해도 정전식으로 인지를 하고, 아, 운전자가 졸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차량을 쭉 움직여 줍니다. 지금 이 차량에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차량의 사운드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차량의 일종의 비트감과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로 연주곡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경차에서 탔을 때 지금 들려드린 연주곡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요. 정말 잘 안 들리거든요. 확실히 보스 스피커는 국산 순정 스피커보다는 훨씬 고급지게 사운드를 들리게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연주곡도 밸런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듣기 좋은 부분이 좀 강조되어서 선명하게 음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가 그 정도로 되진 않아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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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곡보다 이런 댄스 비트의 음악에서 훨씬 더 강점이 많이 느껴지네요. 중저음을 좀 탄탄하게 잡아주고 이 고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짝 디튠된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트를 뭉개지 않으니까 이런 류의 좀 신나는 음악에서 보스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When lost in mystery, when lost in wonder. 여러분,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보스 스피커는 좀 더 보이스 컬러가 딱 드러나는 노래들 있죠. 그런 노래 들으시면 다른 사운드에 방해 없이 그 부분만 딱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음악을 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신나는 비트를 들으시거나 발라드 중에서도 약간 가수의 목소리나 이런 바이브레이션, 이런 감도가 더 잘 들리는 음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들으시면 약간의 귀르가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차로 유지를 보조하는 기능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링을 가했을 때 높지 않은 속도에서는 불편감이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고속 상황에서 제가 핸들링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차가 또 워낙 박스 형태로 큰 차이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차를 주행을 하실 때는 너무 고속 상황에서 빠르게 핸들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언제나 좀 정속으로 여유롭게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은 근데 시작한 지 이제 꽤 돼서 조금씩 제 자세가 살짝 흐트러지긴 하거든요. 이 시트가 사실 아주 푹신한 류의 시트가 아니에요. 약간은 탄탄한 역시 경도가 느껴지는 시트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시트가 진짜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가장 상위 트림으로 시승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그 나파 가죽에 들어간 차량인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질감 같은 것들이 그 천연 가죽 특유의 아주 그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도 실제로 만져보시고 느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트의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이 실제로 앉았을 때 착석감이나 등받이를 기댔을 때의 편안함은 다소 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풀체인지급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프레임도 굉장히 단단하고 아래 하체도 이전보다 좀 더 탄탄해지면서 노면의 요철들도 꽤 똘똘하게 걸러준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주행을 할 때 계속 느껴지는 이 진동감, 이거는 지금 주행을 계속 하면서도 가장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요거 진동만 조금 더 잡혔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엄청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팰리세이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저렴한 차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보니까 3.8 가솔린이 삭제되고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친구잖아요. 2.5 터보는 완벽한 대체는 솔직히 쉽지 않다. 왜냐면 배기량은 깡패니까요. 좀 더 여유로운 편안함과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가속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구형 3.8 가솔린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2.5 가솔린 터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신형 가솔린 모델은 이 제가 느끼기에 계속 좀 거슬리는 듯한 이 진동감을 빼면 뭐 소음이나 노면의 요철을 걸러주는 것들, 하체의 판판함, 밸런스 이런 게 다각도로 많이 잡힌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게 6기통의 감성을 실현해주는 것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좀 한계가 느껴지는 지점이고요.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계속 계기판을 흘끗흘끗 보면서 저도 크게 가속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비가 리터당 9.4 정도가 나와요. 이 차량의 연비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연비 때문에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지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그 가격이 이해가 되려면 승차감이 얘보다 훨씬 더 유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 가솔린 터보가 중수를 만족하는 정도의 친구라면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량의 승차감을 그 세팅을 만들어내야 이 인상분이 이해가 되겠구나. 지금 주행을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밸런스 되게 잘 잡힌 고급 산타페 느낌? 역시 현대는 급을 나누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차량을 정말 짧게만 이렇게 맛보기 형태로 좀 타봤는데요. 일상에서 또 이 차량 주차장에 주차할 때 안 힘든지부터 시작해서 신형 팰리세이드 가솔린 2.5 터보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신형 팰리세이드를 시승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딱 주차장에 와서 눈길을 끄는 게 이 앞쪽 전면부에 일렬로 이렇게 라이트가 포지셔닝 램프가 자리하고 있네요. 근데 저게 딱 봤을 때 왠지 가장 상위에 쭉 올라와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위치가 원래는 거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 차량의 디자인이 이렇게 보닛이 확 올라온 형태로 바뀌면서 이 가장 상위 줄에다가 램프를 넣어놨을 때 보행자 안전 법규에 이게 충돌이 되면서 저 줄이 한 칸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그 신차 시승회 현장에 오니까 또 출시회 때는 못 봤던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역시 이 신형 팰리세이드는 조금 더 가까이 제 일상에서 타보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것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봤어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